요것도 오늘 기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3배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젠 종부세만 1억을 낸다.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끌어올린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 오늘 2시경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얘기하고 발표를 좀 했는데 이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지만 사실상 거의 확정된 느낌으로 지금 언론에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모든 주택은 다 시세의 90% 정도의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뭐 내용은 뭐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의견을 뭐 적어놨는데 그냥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갈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공시가격을 시세의 80%까지만 끌어올릴까? 이게 1안이고 그래도 9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2안이고 야 그냥 시세랑 똑같이 100%로 가자 이게 3안이에요. 그래서 이 3개의 안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건데 보통 보고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가지 안이 있으면 2개는 곁다리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하나를 밀죠. 그게 이 안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 안은 이거 어떻게 되냐 지금 9억 미만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9억 미만인 주택이죠. 주택은 2020년 기준으로 68%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뭐 예를 들어 9억이면 한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7, 9, 63, 6억 3천 정도로 공시가격이 잡히는데 15억 넘어가는 집들 있죠. 그거는 75% 정도 지금 잡힌다고 하네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20억짜리면은 한 15억 정도 잡히는 거죠. 75%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싼 집들은 조금 적게 잡혀요. 근데 이거를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쭉 끌어올려 가지고 2030년에는 시세 대비 다 90% 정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을. 그러면 왜 100%로 안 하고 이렇게 90%로 하느냐? 왜냐면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1년 새에 시세가 막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하게 되면은 이 공시가격은 세금을 내는 기준인데 공시가격은 10억인데 실제 시세는 9억밖에 안 돼. 그러면 세금과 시세가 역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세 저항이 극심해지니까 약 10% 정도의 여유치를 좀 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냐? 자, 우선 가장 큰 게 요거죠. 원주민 쫓겨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30억 원 주택 보유세가 5년 뒤에 4천만 원이 된다. 그래서 올해보다 3배가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부세 얘기하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나오는데 이 아크로 리버파크 이 33평형짜리 요거 한 채 가지고 있는 그냥 실거주자였잖아요. 실거주자도 올해 종부세만 1,300만 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이분은 실거주자인데도 월세 100만 원씩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5년이 지나면 4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실거주로 대출 없이 살아도 한 달에 약 한 23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꼴이 되는 거야. 이 집에서 거주를 하려면. 그 정도로 지금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추정치기 때문에 예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변동이나 이런 게 워낙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연합뉴스 이 그래픽을 보면은 뭐 대략 뭐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올라간다. 뭐 한남더일 같은 건 지금도 많이 내니까 한 2배 정도. 그리고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한 4배? 4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 엘스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 달에 월세로 280만 원씩 내라는 거죠. 270만 원 정도. 한 채 가진 실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런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건축됐다는 거를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요게 과거에는 요런 집이었어요. 신반포 1차. 그래서 이게 재건축돼 가지고 지금 30억이 되네 마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돈 많아 가지고 아크로 리버파크 중간에 막 가격이 올라갈 때 중간중간 들어와서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신반포 1차를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냥 내가 이 동네 살았죠. 근데 이게 이제 집이 바뀌었어. 그래서 막 비싸졌어. 그러니까 뭐 좋죠. 돈도 많이 벌었지. 양도세 내고도 많이 남았죠. 그렇지만 팔아야지 돈이지. 여기서 실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막 400만 원씩 월세처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아니 그 집으로 지금 몇십억을 벌었는데 감당 안 되면 팔고 떠나야지. 그거를 왜 붙잡고 있냐. 돈이 없으면 나가세요 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돈 번 건 맞지만 팔아야지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살고 싶었는데 세금, 보유세 때문에 이제 팔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가면 뭐 집 팔고 양도세 내고 이제 재산 정리하고 어디 뭐 광교나 뭐 판교나 뭐 이런 데로 나가시면 되겠지만, 거기도 종부세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지역에 가서 사셔야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진짜 부자가 이 동네로 들어옵니다. 1년에 4천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지 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서울에, 특히 이제 강남권에 시세가 다 막 2배, 3배 올라간 그런 인기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입주한 어떤 가족과 17년도에 입주한 가족과 18년도에 입주한 가족과 19년도에 입주한 가족과 20년도 최근에 사서 들어온 가족이 이 생활 수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10억에 산 사람, 12억에 산 사람, 15억에 산 사람, 대출 규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17억에 산 사람, 대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2억에 산 사람,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데 25억 주고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이제 이 단지 안에 꽉 차서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진짜 부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물론 정부에서는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때리니까 집값이 거꾸로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연 4천만 원 내고도 살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일부 가격 하락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걱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조세나 복지 기준과 이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보유세만 연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적혀 있는데 뭐 재산세, 종부세, 뭐 상속이거나 증여할 때도 이거 공시가 같은 걸로 좀 따지기도 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거 낼 때도 막 따지고요. 각종 뭐 부담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거 할 때도 막 다 공시가격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에도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에 탈락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된다거나 안 되거나, 뭐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못 받거나, 뭐 이런 거에 다 이 재산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그 재산이 또 공시가격이 또 연동돼요.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어떤 뭐 복지나 어떤 제도에 내가 대상이 됐었다가 이제 튕겨 나가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되게 주먹구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거나 뭔가 좀 어떤 사업을 해보시면은, 아니 세금 체계를 왜 이렇게 하지? 도대체 이거를 왜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책정하지? 라고 하면서 의아한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예를 들어 지금 종부세 같은 거, 종부세가 뭐 6억 9억 이렇게 지금 기준인데, 종부세가 만들어졌던 한 20년 전에는 그 6억 9억은 엄청나게 초고가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다 올라버려가지고 누구나 다 종부세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바뀌지가 않아. 약간 이게 우리나라 세금 체계거든요. 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내가 차를 뭘 가지고 있는지를 넣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건강보험료라는 거를 계산하는 게 내가 얼마 벌고 거기서 내가 뭐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너네 가족은 차를 뭘 가지고 있니? 이게 차가 얼마냐? 라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건강보험료를 거둘 때, 과거 초기에 이거 제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조세 체계나 이런 게 불확실하고 어떤 그 전자정부 이런 개념이 좀 약할 때,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을 때, 이럴 때 어떤 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나 어떤 수입을 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 혹시 뭐 얼마짜리 사니? 뭔가 알아내기 쉬운 거. 너 혹시 차는 있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 야, 네가 소나타를 타고 집을 지금 뭐 3억짜리 전세를 살아? 그러면 넌 대충 뭐 돈 얼마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서 너는 건강보험료 얼마 내.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 지금도 안 바뀌어. 계속 그냥 이런 주먹구구로 그냥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혜택의 기준을 잡을 때 본인이 가진 자산이 더 커져요.
더 커지니까 막 탈락 막 이러겠죠. 그러면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거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에 막 잡히기도 하고 자산 기준에도 잡히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 모든 걸 다 연동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공시가격과 연동돼 있는데 이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것만큼 다른 제도도 다 손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요거 못 보면 또 그 사각지대에서 또 고통받는 분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전 국민 대상 증세가 됩니다. 이거는 자, 뭐냐,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연동이 되는데, 재산세는 뭐 토지, 상가, 뭐 주택 뭐 상관없이 다 부담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이 공시가격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시가가 상승된다는 거는 그냥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냥 세금을 더 증세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근거를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이 공시가를 정하는 그 기관 자체가 정부 기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2020년 기준인데 9억 미만은 68%예요. 시가 대비. 근데 9억에서 15억 사이는 69%입니다. 근데 15억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집들, 대부분 아파트겠죠. 그러니까 비싼 집들은 75%야. 아니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어차피 이게 집이라는 게 뭐 어떤 계산하는 게 뭐 다를 리가 없는데, 기준이 다를 리가 없는데 왜 싼 집들은 69%인데 비싼 집만 75%까지 시세를 반영한 거죠?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 작년 12월에 9억이 넘는 주택들은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비싼 집들은 강남 다주택자들 보유세를 높여야 되니까 요거는 내가 일부러 더 비싸게 받을게 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라는 거는 뭐 가격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건 공시가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걷는 기준이니까 뭐 세율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시가격 자체를 얘네는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얘네는 조금 더 비싸게 잡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정부가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금 인상의 대상을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고가 아파트 부자 증세였다면 이제는 이제 현실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저가 주택들도 전체적으로 다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증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합니다. 이것도 문제죠. 왜 그러냐, 종부세 기준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 9억이고 다주택자들이거나 아니면 공동 명의로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 6억 기준입니다. 물론 2명이니까 12억이지만. 그래서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가 올라간다면 한 8억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이 8억 정도가 넘어가는 집에 그냥 그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깔짝 넘어가는 거 정도로는 크게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종부세는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전국의 아파트 중위값을 보면은 이 강남은 지금 10억 7천만 원 정도고 서울 강북도 한 7억 6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제 한 4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에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웬만하면 다 종부세를 내는 거고, 그러니까 중위가격이라는 건 50등을 말합니다. 100명 중에 50등. 강북도 그냥 50등이 한 7억 6천 정도 되니까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강북도 한 절반 이상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뭐 당연히 비싼 동네와 싼 동네가 다 합쳐지니까 평균이 좀 낮아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지금은 저가 주택들은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좀 낮았어요, 시세보다. 그런데 이 지방의 소형 아파트나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공시가율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 60%, 70%대 것들이 한 20%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저가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되면은 당연히 이 저가주택들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빌라를 가지고 있고, 뭐 나는 실거주용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지방의 뭐 산업단지 앞에 뭐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월세를 받고 있다거나 뭐 이래서 나는 당장은 뭐 종부세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나는 한 7억,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종부세 기준이 뭔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확률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나 이제 종부세 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답답해지겠죠. 어떡하지 이거? 야, 이거 지방에 뭐 빌라 2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 괜히 뭐 지금 종부세 내게 생겼네?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저가주택을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가주택을 팔겠죠.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더 합치든지, 아니면 야 어차피 종부세 낼 거면 좋은 거, 그나마 그 동네에서 좋은 걸로 하나 사자, 세 채 팔아가지고 한 채로 합치자든지, 이런 식의 갈아타기 수요가 생기겠죠. 어차피 낼 거 짜잘한 거 3개 가지고 있어서 내느니 큰 거 한 채로 바꾼다, 어차피 내는데. 자,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것도 있어요. 뭐냐, 취득세 중과와 충돌이 돼. 무슨 소리냐, 요번에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약간 징벌적인 취득세를 이제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역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2주택을 구매할 때는 8%를 내게 하고 3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내라고 그래요. 근데 정부도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시행령에서 예외 조항들을 막 넣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이 중과,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이건 주택수 자체에 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에 뭐 1억도 안 되는 거, 아주 싼 것들 뭐 두세 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뭐 주택수로 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시가격이 올라버려. 이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지방에 뭐 1억 1천 정도? 1억 1천 정도 되는 뭐 그런 뭐 빌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주택수로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새로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8%, 12%를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뭐 월세를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여기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집을 살 때 막 이제 8%, 12%를 내니까 이거 보유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과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지방의 저가 주택들을 어떻게든 좀 팔아야겠다 라는 게 조금 더 심해지겠죠. 지금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팔아서 야 이걸 어떡하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나는 살아야 되는 집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동네에 뭐 한 채로 하자, 어차피 뭐 종부세 맞는 거 한 채로 바꾸자, 이런 수요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뭐 양극화가 점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정부의 대안이 나왔습니다. 뭐냐, 9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방금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6억 이하만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9억 이하까지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최대 절반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올라가지만 재산세율을 낮추면 세금 부담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뭐 근데 종부세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재산세를 깎아주면 그래도 뭐 대다수의 1주택자들한테는 혜택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표가 있습니다. 뭐냐, 종부세율도 누진세예요. 그래서 정말 싼 집 있죠, 6천만 원 이하, 공시가격 6천만 원 이하면 시세로 치면 7천, 8천 정도 되겠죠. 이게 90%니까 그게 기존의 0.1%였는데 0.05%로 절반 정도가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저가 주택은 절반 인하가 된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다 0.05%씩 깎은 거예요. 0.05%씩. 그러니까 3억 원 초과는 0.4에서 0.35로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공시가격이 지금 5억이라고 치자고요. 얘가 지금 0.4% 재산세를 맞으니까 200만 원 낸다고 칠게요.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럼 이게 0.05%를 깎아주는 거니까 175만 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절반 인하잖아. 최대 절반 인하 맞죠? 최대로 절반까지 인하한 거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5억 정도 되는 공시지가의 아파트는 인하 효과가 있는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앞으로 10년에 걸쳐 가지고 비싼 집들은 5년 안에 90%를 달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동안 시세가 안 올라도 그냥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5억짜리는 10년이 지나면 30년도에는 시세가 동일하다고 해도 68%가 90%로 늘어나니까 공시가격이 6억 6천으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30%가 늘어나는 인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거기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큰 폭의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지금 세수 부족이 지금 심각합니다. 올해 특히 법인세가 안 거쳐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지금 부동산 쪽에서 세수가 확보돼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지금 가장 절대 명제잖아요. 지금 현 정부는 가격 하락의 의지를 또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지금 세금을 증세하면서 어떻게든 압박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이 종부세가 너무 적어요. 종부세는 소수의 몇 명만, 국민의 소수만 부담하는 거라서 얘네한테 아무리 걷어봐야 파이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재산세, 전 국민들한테 모두 걷는 재산세를 전반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게 2019년도에 보면은 종부세를 많이 올렸어요. 19년도에도. 그래도 3조 정도 거칩니다. 3조 정도. 이건 추정치기는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예요. 근데 재산세는 이 종부세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벌써 지금 규모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를 아무리 올리고 올려도 뭐 1조, 2조 더 붙겠지만 이 재산세를 키우는 것만큼 효과는 안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뭐냐? 인별과세죠. 그러니까 인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인당 얼마나 비싼 걸 가지고 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의 개수를 한 채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한테 주려는 게 더 커지겠죠. 왜냐면 양도세 60% 70% 내느니 증여세 50% 내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히니까. 거기다가 내가 지방이나 여러 뭐 소형 아파트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를 어떻게든 조금 팔아가지고 가능한 한 한 채로 아니면 두 채로 어떻게든 숫자를 줄여가지고,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안이 확정이 되고 뭐 거의 뭐 확정됐겠죠?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로 현실화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합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은 한 채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진짜 똘똘한 한 채로 합치고, 아니면 자녀한테 하나 주고, 애가 둘이면 애한테 하나씩 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종부세 부담을 최소로 인당 재산을 적게 가지고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증세가 초양극화라는 이 대세의 흐름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 오늘 나왔던, 아직 확정 아닙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전국민 증세에 대한 예상 부작용들을 한번 다뤄봤다.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